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에 불거진 이 특수활동비 논란, 이번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기간에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건데요. 70일 동안 무려 35억 원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큰 돈이 75일 만에 사용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청와대가 1년에 한 260여억 원의 그런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계산한다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그 관저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1월에서 3월 그 사이에만 3월 12일까지 네. 71일간에 무려 35억 원을 썼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에 무려 약 한 5천만 원씩 쓴다면 매일 5천만 원씩 썼다는 거군요. 4,930만 원씩이죠. 네. 정확하게 계산하면 네. 돈을 과연 어디다 썼을까? 네.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길지균 차장. 자, 일단은 업무정지 기간에도 저렇게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어디다가 쓴 걸로 지금 알려진 거는 어떤 비용이 지불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특수활동비의 정의 자체가 기밀 유지가 되는 정보 수집 활동이나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거거든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저 기간 동안은 국정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 비용을 쓸 수가 없었던 게 맞고요. 어떻습니까? 저 돈은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의 예산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산이 아니고 청와대라는 조직은 그대로 가동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경비로 청와대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조직들 사이에서 조금 집행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돈을 다 박근혜 대통령이 썼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월 1일에 기자간담회 했던 부분, 그다음에 1월 25일에 정규제 TV에서 녹화했던 이때도 다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때 사용된 거는 괜찮습니까? 그때 물론 그 기자간담회 때 물론 청와대 춘추관 시설을 이용했고 네. 그때 춘추관에서 다과가 제공이 됐습니다. 아하.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과연 저런 기자간담회를 공식적인 시설에서 해도 되는 거냐라는 네. 논란은 좀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근데 저 돈이 35억씩 5천만 원씩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더욱더 어쩌면 그 특수활동비의 정말 내역이 어느 정도는 좀 공개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잡음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실 것이 네, 근데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네.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청와대 전체가 사용한 경비가 35억 정도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를 썼느냐 그 네.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렇군요. 가지는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합쳐서 지금 35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특정 업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그러니까 특정 업무 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 추적이 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가 각각 35억 중에 얼마씩을 차지하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뚜렷한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35억을 과연 어디다가 본인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썼느냐 이 부분은 좀 더 규명이 필요한 지금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전체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35억 원인 거지 그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쓴 돈 내역과는 분명히 엄밀히 구분해서 액수를 따져야 된다.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시끄럽다 보니까 노회찬 의원이요. 이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이걸 아예 없애자, 폐지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거 동의할까요? 다른 동료 의원들이요? 지금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가 1년에 한 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한 4조 정도 쓰고요. 국방부가 1조 정도 쓰니까 규모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왜 도대체 특수활동비를 써야 하느냐 이런 논란은 분명히 있고요. 그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는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이제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 이 국회 안에 어떤 조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에게
지급이 돼서 이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같이 밥값으로 쓴다거나 간담회 비용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요. 그 비용이 좀 많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한 달에 뭐 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알려져 있고요. 각 상임위원장들도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급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이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대변인, 수석부대표 이런 분들하고 나눠 쓰면서 민원인들 또는 뭐 찾아오는 정부 관료들과 만났을 때 밥값으로 낸다든지 간담회 비용으로 쓰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꼭 써야 되는 돈을 쓰는 거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죠. 한 번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국회 일반 의원하고 또 그 상임위원장은 또 그 액수 차이가 많은데요. 네. 이 상임위원장이 뭐 이름은 좀 그렇습니다만 모 상임위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월급처럼 뭐 저축을 했다는 뭐 이런 논란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안 쓰고 모아서 저축을 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노회찬 의원의 이런 그 주장은 일견 좀 그 들어볼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아까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4조 원이라고 그 10년치죠. 4조 원이 아니고 1년치는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엔 노회찬 의원의 그 지적이 정확한 게 81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무슨 뭐 간담회 또는 뭐 그 정부의 여러 기관이 왔을 때 그때 차 대접하는 비용 이런 거 식사비 이런 걸로 썼다면 그게 무슨 특수활동비입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모든 거의 활동이 다 공개적인데 이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업무를 비밀로 해가지고 그 돈 쓴 거조차도 비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쓰는 비용이거든요. 전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엔 국회 거는 아예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노회찬 의원 주장도 특수활동비를 없애서 아예 그런 활동비를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 공개해서 그럼 영수증 처리를 하자. 왜냐하면 2008년도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달에 한 4, 5천만 원 나왔는데 그 돈의 상당수를 저축을 해서 집사람이 아내가 저축을 집사람이 갖다 줬더니 그걸 저축을 해서 비자금으로 만들어서 1억 가량으로 불렸다. 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수증 처리 및 공개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종대 위원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아쉽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는 김민지 채널A 국제부 기자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정상들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에게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한 모습이 화면에 잡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지금 화면 보면서 지금 화면을 바로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오면서 자기 왼쪽에 있는 대통령 탁 밀치죠 지금. 마르코비치 총리죠. 그 사람이 바로 두스코 마르코비치 몬테네그로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줄에 원래 이제 벨기에 즉 나토 전체 회의를 주관하는 벨기에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 이제 앞자리에 서도록 돼 있고 저 몬테네그로의 총리는 세 번째 줄 뒷줄에 서도록 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얘기를 하려고 앞으로 와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아주 강하게 저렇게 밀쳐가지고 저거는 사실 좀 무례한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이 조금 더 무례해 보이긴 합니다. 밀친 다음에 고개를 쳐다보지도 약간 않고 턱을 들면서 자 보시죠. 밀쳐내고요. 밀쳐낸 다음에 탁 밀쳐내고 보는데 그냥 살짝 몬테네그로 총리는 그냥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이제 여성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딱 옷매면서를 가다듬고 상당히 좀 거만한 좀 자세로 그냥 서 있게 됩니다. 이 원래 정상들이 저렇게 뭐 사진 찍는다든가 이게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위치, 자리, 앞이냐 뒤냐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한가 보죠?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되게 이제 뭐 에이펙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그 주재국 그걸 주재한 나라 그 대통령 국가 원수가 이제 정 가운데 서고 대개는 미국 대통령이 옆에 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일 힘이 세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는 뭐 정해져 있고 그거에 예민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과하게 행동하는 건 또 무조건 무례한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에 이제 사례를 좀 얘기하자면은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 정상회의를 할 때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정상회의 할 때는 우리가 사실 우리 미국 대통령 옆에 잘 쓸게 힘듭니다. 뒷자리나 뭐 서야 되는데 그걸 이제 미국하고 또 이제 그 회의 주재하는 나라하고 외교 협상을 해서 미국 대통령 옆에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우리가 외교 역량을 굉장히
많이 그 소진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저걸 보면서 그 옆에 사람이 네. 프랑스나 독일 정상이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아하. 몬테네그로라면 진짜 유럽의 소국 중에 소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무시한다는 느낌도 받을 정도로 아까 그 앵커도 뭐 턱을 높이 쳐들고 네. 그게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 되니까 네. 어떤 힘의 차이, 강약의 차이를 되게 그 좀 민감한 게 아닌가 자.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념사진을 촬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자기 자리 앞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표시가 돼 있도록 분명히 저 표시가 돼 있을 텐데 촬영을 할 때까지 만약에 남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도 실례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표시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있을 수 있다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무례가 크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 밀치면서 자기 자리만 찾고 항상 이기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다음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프랑스의 가장 젊은 대통령이죠. 자, 둘이 악수 대결을 펼쳤다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이 젊은 대통령이어서 악력도 셌을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손을 빼려고 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안 악력이 놔주네요. 그때 어느 정도 셌다고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를 했냐면요. 네. 두 사람이 잡은 손에 네. 여기에 네. 하얗게 이게 그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손 자국이 피가 날 정도로. 너무 세게 잡으니까 여기가 하얗게 된 거죠. 네. 그 정도로 세게 잡았고 지금 양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눈싸움을 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일단 뭐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애매길라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서 미국이 사인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토 방위비 분담을 관련해서 이제 자꾸 나토 쪽에다가 많은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분 나빠서 꼭 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또 재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운동하는 건 시간 낭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아마 돌아가서 운동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 대결을 펼치고 있던 요 시간에요. 같은 시간에 이 메르켈 총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또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왜 만난 거죠? 그 두 사람은 전현직 대통령이 다 모였군요. 예, 같이 모인 건 아니고요. 네.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날 25일 날 오전에는 바로 이제 거기에 베를린, 네. 거기에 브란덴부르크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만나고 다시 오후에는 벨기에 브뤼셀로 가가지고 네. 나토 전체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하루에 모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메르켈 총리가 이 하루 만에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을 모두 만났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번 순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전 SC 정보관리실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에는 허만섭 신동아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